이재명 대표가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최상목 권한대행한테 체포영장 요 집행하는데 협조 좀 해라. 이게 가장 핵심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 뭐 진짜 그냥 영혼 없는 가치 없는 말 계속 뱉어냈고 오늘도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는 절대로 일어나서 안 돼. 이걸 누가 모릅니까? 지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두고 이거를 지금 저 보세요 저. 야 소리 나가고 있나요? 아 소리는 없는 거죠? 네. 왜냐면 소리를 안 넣은 이유가 들을 필요가 없어요. 이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 이런 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권한대행을 두는 이유가 뭡니까? 행정부를 누군가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두는 거 아닙니까? 근데 행정부를 이끄는 거에는 사법부가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근데 거기다 대고 입법부에 와갖고 국회가 합의를 잘해달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행정적으로 반드시 처리돼야 될 일을 국회가 합의해야 처리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 지금 권한대행으로서의 자격이라든지 어떤 정책 스탠스인지를 보여주는 일이죠. 근데 요게 굉장히 최상목이 그냥 간복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거 내란 동조범의 색깔이 더 짙어지는 보도가 또 나왔거든요. 오늘 경향신문 단독 있었죠. 네. 기자님. 요게 최상목이 1차 체포영장 집행할 때도 경찰한테 압박성 전화를 몇 번 한 걸로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호영 경찰청 차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1차 때 오전 11시 48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다 알고 있잖아요. 네. 오전 한 1시 넘어서 지금 이제 내려왔던 거잖아요. 아침에 일찍 가서 이때 전화 걸어서 경찰이 대통령 관저 앞에서 경호실 직원과 부대를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거를 경찰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니네가 지금 경호처 직원들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니?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거는 압박 온 국민이 아니에요? 생중계로 영장 집행이 왜 안 되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데 이걸 물어봤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 차장은 확인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고, 이날 12시 54분 1시 28분에도 재차 전화를 걸었다는 겁니다. 경찰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체포영장 집행 시 충돌이 있어서는 곤란하다. 그 다음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서 인력이 추가 지원됐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런 이제 문답이 오가는 통화를 했다라는 건데, 이 통화에 그러니까 얼핏 보면 이게 뭐 중립적인 내용인가 이렇게 생각이 드시겠지만 이 통화 자체는 경찰에 압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말라는 압박을 한 거죠. 와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경찰 쪽에 또 전화해가지고 경호처장한테 연락 받았는데 아니 경찰 경호부대가 협조가 안 된다 그러는데 무슨 상황이냐 이런 이야기도 한 거 보니까 적극적으로 이거는 경호처를 도우려고 했던 한 거죠. 예. 정황이잖아요. 이거는 사실상 이제 내란 동조범으로 자기가 선택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입장을 밝히고 있는 거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놈을? 그러니까 이 부분도 지금 당장 뭐 정치적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없다 이걸 떠나서 지금 내란과 관련해서 누가 동조했고 누가 적극적으로 방관함으로써 내란을 결국 어쨌든 가게 했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가 다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맞아요. 근데 맞습니다. 지금 이 우두머리 수개가 체포가 되지 않으면서 그런 것들이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제가 이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군에 대해서는 수사가 좀 잘 되고 있는 거 아니야? 실병 기동한 영관급 장교들 중에 지금 아무도 구속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위에 사령관급들만 지금 구속이 된 거고 그 밑에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오늘 어떤 보도까지 나온 겁니까? 드론사령부에서는 자료를 폐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그걸 알면서도 언론이 아는데 지금 그런데도 수사가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당일 국무위원 11명 지금 국무위원 회의록도 작성 안 했는데, 사실 최상목 권한대행이 보수 언론에 의해서 뭐 그래도 그때 반대를 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미지 메이킹이 된 건데, 사실 그런 부분들까지 다 지금 뜯어봐야 되는 거고, 사후에 내란이 종결된 이후에 어떻게 했느냐 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계속 그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죠. 맞습니다. 저는 이쯤 되니까 요새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공관이라는 저 한남동의 그 관저라는 공간이 무장한 개인 사병화된 경호처에 의해서 점거돼 있는 상황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사실 그렇게 하면 그것 또한 내란이거든요. 네. 조심스럽습니다만 그것도 내란이에요. 무장을 해가지고 일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법원이 적법하게 낸 영장을 계속해서 저지하면서 물리적으로 장소를 점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란이 형법적으로 헌법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어떤 지역을 무장 세력이 점거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헌법기관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 두 가지를 내란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12월 3일 날 그게 내란죄라고 비상계엄이 평가되는 이유가 무장 세력으로 국회를
무력화를 시켰지 않습니까? 네. 본인들이 뜯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란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 씨가 그 한남동 공간을 그 경호처라는 세력을 이용해서 점거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최상목 대행이 그러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행정부 수반으로서 질서 정연하게 뜯어서 국방부 장관 대행한테 시켜서 병력 빼라. 그렇지. 그리고 경찰청은 집행해라. 경호처 뭐 하냐? 영장에 협조하라. 지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본인은 지금 오늘도 경향신문에서 보도된 것처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계속해서 여야 합의해서 오라라는 겉으로 보기에 지금 불가능한 국민의힘이 지금 그럴 생각이 없으니까요. 불가능한 주문만 하면서 지금 계속 간을 보지 않습니까? 그 더 의심이 되는 게 본인이 경제 관료잖아요. 그러면서 경제 안정을 계속 언급하지 않습니까? 그럼 경제 관료로서 경제 안정은 그 정치적 불안정성이 해결이 돼야 경제가 안정되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럼 너무 방법이 하나잖아요. 윤석열이 이 민주주의를 해치려고 했고 빨리 잡혀 들어가는 게 가장 안정되는 거고 해외에서도 그렇게 볼 텐데 그거를 안 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하다고 좀 보이는 게 오늘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만났잖아요. 네. 그런데 만나고 나서 신동욱 대변인이 기자들한테 이제 발언을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최상목 대행이 국방부 장관 빨리 임명할 수 있게 여야가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인사권을 내가 지금 빨리 쓰고 싶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상하지 않았어요? 지금 국방장관 물론 있어야 되는 거 당연하죠. 지금 뭐 우리는 북하고 대치 관계이고 이게 한 달이 넘어가고 있으니까요. 대행이 계속해서 갈 수 없는 건 맞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도 본인이 이렇게 일을 제대로 안 하면서 그 무엇보다도 제일 급한 게 헌법재판관 임명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건 정작 안 하면서 국방장관은 왜 임명하겠다는 건지 저는 되게 수상하고 그리고 이게 이론상으로 보면 이론상도 맞지 않는 얘기예요. 뭐냐면 장관급이잖아요. 본인도 사실은. 그래서 대통령이 할 일을 대행으로서 다 할 수 있는 게 법적으로는 맞는데 정치적으로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논란이 없어야 된다든지 하는 면에서 보면 사실은 장관급은 임명하지 않고 뭔가 해결할 방법이 있으면은 남겨놓는 게 맞거든요. 본인이 만약에 이 체계가 계속 갈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근데 본인이 굳이 국방부 장관 임명권 행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근데 헌법재판관 그 당시에 지금 그 임명 몫이 대통령 몫도 아니고 국회 몫이었잖아요. 국회 선출이죠. 네, 국회 선출 몫인데 그거는 그러면 사실 임명하는 게 맞아요. 대통령이 선출하는 몫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한 명은 거부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수상한 언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거부권도 그냥 써버렸잖아요. 싹 다. 말도 안 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국민의힘이 말하자면 국정 안정화 프레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무 문제도 없지 않냐? 장관도 임명할 수 있다. 이게 윤석열 버전으로 얘기하면 평화적 계엄이었다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환인 거예요. 예를 들면 행정행위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고 지금 굉장히 안정화된 상태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고 그 와중에 왜 국방부 장관이냐? 뭐 다 아는 것처럼 우리는 안보 문제가 어쨌든 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이슈니까 플러스 지금 국방부 차관이 이들이 보기엔 정치적으로 협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방부 장관이 국회 나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 내란인 것 같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네는 이제 협조하지 않겠다. 네. 수방사 병력도 빼버리고. 네. 그러니까 본인들하고 국방부 장관이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바꾸자 국방부 장관을 이런 거고. 근데 이 얘기를 하는 최상목 대행이나 얘기하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나 이게 안 될 거라는 걸 알아요. 근데 제가 몇 주째 어디 방송 가면 늘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냥 오늘만 수습하는 거예요. 또 일단은. 오늘만 대충 수습하면 근데 이게 무서워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 얘기를 이렇게 해버리면 그 유튜버에서 내일부터 뭐라고 떠들기 시작하겠습니까? 국방부 장관 임명하라고 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면 종북이라고 하겠죠. 네, 아니면 종북이다. 그러니까 프레임이라고. 빨갱이라서 예. 그렇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막는데. 프레임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가 말이 안 된다라고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해 봐야 거기서는 그거가 종북 프레임을 걸 거고 그러면 그걸 또 어떻게 됩니까? 다음 날 되면 보수 언론이 받아서 써준다고요. 지금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지원책 중에.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일환으로 요거를 간 거고 이거가 어쨌든 안 될 걸 알면서도 그냥 일단 오늘 던지고 상황을 좀 보자. 아니 제가 지금 또 이 탄핵 우울증이 또 도질 것 같아서 네. 1인 시위 잠깐 좀 한남동에 좀 갔다 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답답하네요. 그러니까 아니 아까 방송 시작할 때도 많은 분들이 너무나 이해됩니다만 언제 잡혀요? 그래서 언제 들어갈 것 같아요? 진짜 아직도 잠을 못 잡니다. 이거 너무 힘들어요, 다들 모든 분들이.
그러면은 요 혹시 이제 질문지에는 안 넣어놨는데 제3자 추천 특검법 있잖아요. 이제 민주당에서 새로 발의하지 네. 않았습니까? 네. 이제 법사위를 통과를 했는데 이것도 최상목이 거부권 쓸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200을 넘길 거라고 봅니다. 애초에 네. 200은 넘어갈 거다. 네. 왜 그렇게 보세요? 어쨌든 논리적인 귀결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상황적인 귀결이나 그러니까 대통령 체포랑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국회에서는 이번 법안은 200을 만약에 이거를 근데 국민의힘이 또 당론으로 반대한다? 그러면 사실 그때부터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거고 만약에 올라가면 또 뭐 거부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건 그 다음 문제고 어쨌든 희망적인 바람을 섞어서 얘기하면 이번에는 200을 넘길 거라고 봅니다.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약간 좀 다르게 보는 게 저는 이 제3자 추천을 받았고 지금 민주당에서 받을 수 있는 거 거의 야당에서 받을 수 있는 거 다 받았지 않습니까? 양보 다 해줬어요. 예, 본인들 후보 거부권도 포기했고 기간도 줄였고 인력도 줄였고 받을 수 있는 거 다 했는데 이걸 외환죄를 또 넣었잖아요. 사유로. 그래서 그 핑계로 아마 저는 국민의힘 또 퇴장하고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퇴장하고 어쨌거나 야당들끼리 통과를 시켜서 보내면 최상목 대행이 그 핑계로 또 여야 합의가 안 됐다고 거부권 행사하면서 시간을 끌지 않겠나 생각은 해요. 그런데 결국에 이번에 또 그렇게 하더라도 계속해서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 체포되고 여러 가지 여론이 쭉 올라가면서 특검이 내란 특검이 언젠가 통과될 수밖에 없거든요. 통과될 수밖에 없어서 지금은 약간 장기전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란죄의 수사 부분은 지금 상당 부분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검이 출범을 하게 되면 내란죄도 하지만 외환죄 부분도 주력적으로 할 수 있게끔 특검을 더 사유를 넓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한 거 아닌가. 좀 장기전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장기전으로 갈 일이 아니었는데 원래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안타깝습니다. 국민의힘의 이런 저는 떼쓰는 거라고 보는데 국민의힘이 좋아하는 표현이었는데 옛날에 국민의힘 이런 거잖아요. 메뉴를 내가 추천했어요. 근데 그게 싫대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말 다 들어줄게. 그러면 네가 해봐. 네가 하자는 대로 할게.라고 해요. 그러면 그건 뭐에 관한 겁니까? 지금 메뉴 추천에 관한 거에서 네 말을 들어준다는 건데 국민의힘은 그 다음에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네 내 말 다 들어준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제 왜 안 빼?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 끝이 없어요. 이 싸움은 끝이 안 나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정치적으로 뭔가 결단이 필요하고 근데 국민의힘 저는 그거를 기대하는 건데 국민의힘 내부의 의원들도 아까 뭐 밥 먹으러 안 간 얘기도 했는데 알아요. 지금 상황이 어떤 건지는. 맞아. 예. 이거 비유 좋았다. 예. 그러니까 알아요. 지금 상황이. 뭐 이게 그 의미가 아닌 거잖아요. 지금 이 추천권이랑 포함해서 등등등의 지금 이거를 우리가 여기서 정치 협상에서 우리가 한 번 이겼다. 우리가 또 버텨갖고 이것도 빼버리자. 이러면 말씀하신 대로 이 내란에 최소한 적극적 부역을 하는 세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2명, 3명, 4명 이렇게 넘어올 거라고 봅니다. 맞아. 근데 방금 비유해 주신 것처럼 그 민주당에서 그럼 이건 어때? 하고 메뉴 주면은 잠깐만. 근데 메뉴 추천 너만 해. 아니 내가 추천할래. 하고 지금 또 자기들이 무슨 특검법 만든다고 그렇죠. 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도 않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고. 헌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헌재가 한덕수도 그렇고 최상목도 그렇고 지금 완벽하게 재판관 임명을 안 했잖아요. 한 명을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게 위헌이다라고 헌법 소원을 제기를 했고 그거 심리 관련해서 원래 헌재에서는 한덕수랑 권한대 최상목한테 너네 왜 제대로 임명 안 했어? 그거 의견 있으면은 의견서 제출해. 이 기간 30일을 줬다가 이번에 기간을 7일로 확 줄여가지고 1월 9일까지 냈어야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요거 자체가 헌재에서는 재판관을 빨리 임명하려고 하는 확고한 의지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는데 요거는 맞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헌법소원 들어왔다는 게 뭐냐면요. 어떤 국민이 이 변호사세요? 국민분이 이왕에 기존에 헌법소원 낸 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비상계엄이 터졌어요. 근데 그 다음에 헌법재판관을 최상목 대행이 2명만 임명해서 원래 9명이 자기 그 헌법소원 사건을 심사해야 되는데 8명이 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분이 진보 시민이에요. 민주 시민이에요. 그래서 이러면서 나는 8명만 갖고 심사하는 거 내 지금 헌법상 기본권 침해입니다라고 헌법소원을 낸 겁니다. 나 원래 9명한테 받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예. 근데 이거를 왜 이게 천운이냐면 헌법소원을 어떠한 헌법 사건을 미리 내놓고 다시 헌법소원을 내는 거를 지금 뭐 민주당이든 야당이든 누가 다시 하려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근데 이분은 이미 다 진행이 돼 있었어서
자기 사건 들어간 지가 한참 됐어요. 그래서 지금 그냥 왜 8명이에요? 9명 해주세요. 라고 바로 그냥 소장만 내면 되는 상태였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마침 변호사예요. 그래서 그 헌법소원을 냈더니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헌법재판소가 그러면은 이 한덕수 국무총리나 최상목 대행이 이 재판관을 불임명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내라. 당신들 한 행위에 대해서 헌법소원이 들어왔다라는 거를 공문을 보내면서 일반적으로는 그냥 관행상 또는 규정상 30일을 주는데 7일 만에 내라. 굉장히 단축을 해버린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이례적인 일이고 이건 헌법재판소의 의지가 담긴 거죠. 이 헌법 소원 심리를 빨리 끝내서 그럼 당연히 이 기본권 국민 기본권 침해가 있다라고 나오겠죠. 8명이어야 되는데 아무 이유 없이 지금 한 명을 국회에서 벌써 추천한 지가 언젠데 아무 이유 없이 지금 임명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위헌입니다라고 보내면 이제 어떻게 되냐? 최상목 대행은 이제 임명을 당장 안 하면 그냥 하루하루가 위헌인 거예요. 이 사람 탄핵 사유 당연하고요. 그리고 직무유기죄로 형사처벌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압박을 받아서 임명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헌법재판관이 9명이 된 상태가 되고 그 뒤에 이 탄핵 심리, 본안 심리를 신속하게 9명으로 진행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겼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이네. 그러면은 변호사님은 최상목은 안 하고 못 뺄 것이다. 한 네. 명을. 법이 결론이 나오면 안 하고 못 빼죠. 그러니까 헌재는 근데 왜 이럴까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네. 헌재에 대한 설왕설래가 많으니까. 헌재에 저희가 이제 공판을 들어가잖아요. 취재 기자들이 녹취록을 진짜 공개하고 싶은데 진짜 환장합니다. 그러니까 헌재 입장에서도 환장할 거예요. 저 그 소문 들었어요. 네. 그쪽 변호인단 때문에. 그쪽 변호인단이 진짜 아무 말이나 해요. 어디 윤석열? 예. 아무 말이나 하고 그럼 헌재가 그거 갖고 오라 그래요. 서류로 제출해라.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근데 또 막상 서류를 안 내요. 그러니까 헌재 입장에서 뭡니까? 얘네가 이거를 뭐야 이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읽는 사람도 그렇게 답답한데 그 헌재 재판관들이 거기 앉아서 그 얘기를 다 들어주고 있어야 되니 그러니까 일정 기한 얘네가 사실상 얘네의 전략이 뭔지에 대한 판단과 파악이 이미 끝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말려가지 않겠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중요해서 너 이거 거부까지 행사한 거잖아. 그러면 네가 거부한 이유가 있을 거네. 그럼 이건 길게 끌 게 아니네. 빨리 내.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 만약에 근데 여기서 법이기 때문에 냈는데 헌법재판관들이 보기에 그 이유가 타당하면 인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죠 물론 당연히. 근데 어쨌든 이게 시간을 줘봐야 별 의미가 없다. 근데 이거는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 윤석열 변호인들이 법정에서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다 지금. 그럼 헌재도 화났어요? 듣고 있으면 그냥 화가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정치적 편의 여부를 떠나서 이거 뭐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이거를 저 현장에서 보진 못했고 네. 녹취 수준으로 네. 푸른 거를 뭐 이런 걸로 네. 받아봤는데 네. 정영식 재판관도 네. 그 머리 허연 분 있잖아요. 네. 우리가 네. 그 보수일 것이다. 네. 이게 찡박은 거 아니냐 네. 의심하고 있는 그분조차도 살짝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안 시켰는데 말하지 말라고. 맥락이나 뉘앙스에도 니네 뭐 하는 거냐 이런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근데 그 변호인단 돈 꽤 많이 줬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뭐 얼마 줬는지는 모르지만 네. 되게 지금 뭐 비싸게 그거 줬다고 재판해야죠. 하던데. 내란 탄핵 재판해야죠. 이제 내란 들어가면 또 내란 변호사 구해야죠. 그다음에 이제 특검법 통과되고 이러면 김건희 변호인 구해야죠. 지금 이제 변호 비용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근데 돈 많이 줘야죠. 그 변호사들도 이거 한 번으로 인생 거의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같은 변호사시니까 그분들은 그거 솔직히 끝나면은 다른 일 그분들은 이제 공천 받는 거 말고는 방법이 이제 없죠. 법조계에서 의뢰인들이 찾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뢰인들도 내란을 변호했던 로펌의 이미지를 갖고 어떻게 다른 의뢰인들한테 뭐 사건을 맡아달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큰 로펌들이 뭐 5억을 주네 7억을 주네 이러는데 안 한 거잖아요. 원래 그 아는 사이였다고 하는 로펌도 처음에 이름만 네. 얹었다가 바로 네. 뺐잖아요. 고성국 씨 정도는 뭐 변호 맡길 수 있겠죠. 변호사가 아니어서. 아니 그러니까 고성국 씨가 이제 자 어쨌든 헌재 이야기까지 좀 해봤고 근데 이제 요거를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경찰 쪽에서는 잠깐 언급했지만 지금 아까 본 또 하나의 보도는 뭐 무슨 기저귀까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장기전을 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한 이틀에서 사흘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또 제작진께서 보내주셨는데 윤석열이 관저 밀실에서 문 잠그거나 벙커로 들어가면은 이거 해제를 해야 되니까 끌어내야 되니까 그래서 소방의 도움을 받는 방안도 고심 중인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준비를 마치고
언제 그러면 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사실 이게 예측이 어렵습니다만은 네.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그 경호처의 투쓰리 그들의 체포영장까지 나오고 나서 좀 들어갈 확률이 높을까요? 저는 3까지는 아니고 2까지 나오면 들어갈 것 같아요. 김성훈 거 네. 체포영장 네. 나오면은 그러니까 지금 권한대행 체포영장까지만 나오면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그게 그나마 제일 그 약간 그쪽 그 대장들을 묶어 놓으면서도 본인 체포영장 나왔는데 맨 앞에 앞장서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딘가에 이제 그들도 은신해서 이렇게 그냥 뭐 무전기를 이용하든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밖에 안 될 거고, 그리고 그들을 잡겠다라는 체포영장 자체를 내세우면서 가면은 막기도 힘들 거고, 그래서 그때가 제일 골든 타임이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모를 일이긴 하죠. 그러니까요. 공수처에서 무슨 판단을 하는 건지 사실 이것도 굉장히 속 터지는 면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난번 1차 체포영장 집행 때 분명히 실책한 거는 그 안에 인원을 남겨놓고 그렇죠. 퇴로를 확보한 상태에서 나왔어야 돼요. 근데 지금 그때 뚫었던 거 다시 다 뚫어야 되거든요. 처음부터 다시 그러니까요. 강화는 더 돼 있을 네. 건데 그 이번에 잡으러 가면은 국힘의원들 나와서 막을 것 같으세요? 안 막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자님은?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아요. 또 그건 이제 무서워가지고 안 올 것 같다 그때는. 그렇죠. 그 앞에는 현행범으로 체포되면 이 국회의원들이 그거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다음에 또 나가는 거? 근데 현행범으로 체포되면 특수공무집행 방해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 피선거권 제한될 수밖에 없는 형량이 나올 텐데 그거를 감수하고 내가 가서 거기서 뜯어내겠다? 말린다? 이건 저는 현실적으로는 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그럴 각오와 결기가 있었으면 그날 밥을 먹었어야죠. 그렇지. 계란말이에 김치찌개. 먹자고 했을 때. 알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변호사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 이상민도 지금 조사 받고 있나요? 이상민은 요즘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조용하시네요. 조사는 네. 진행되고 있겠죠. 근데 오늘 행안위에서 굉장히 좀 큰 그 답변이 나왔어요. 뭐냐면 윤건용 의원이 이상민이 한겨레 계엄 당일에 한겨레, 경향, MBC 이런 진보 매체라고 하는 언론사들 단전 단수하라고 지시를 했고 그 지시를 소방청장이 받아가지고 차장한테 상의를 했다. 이게 맞냐고 물어보니까 이 소방청장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상민이 단전 단수 지시를 했다는 건데 그렇죠. 이것만으로도 이상민도 내란에서 굉장히 탑 클래스로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주요 임무 종사자라고 봐야죠. 네. 내란 탑 클래스. 아니 제가 이 그 F4 회의 했다는 최상목 대행이 그 당시에 그 받은 직무가 있었고 메모 전달했고 이 부분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후로 또 오늘 이 행안부 장관 이상민 장관이 소방청장한테 단전 단수 지휘하고 이걸 들어보니까 장관별로 해야 되는 시나리오가 있었던 있었던 것 것이고 같아요. 이들이 지금 그걸 다 숨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만약에 이렇게 각각의 맡은 업무가 있었고 그걸 다 수행하기 전에 끝난 사람, 그 해제 의결이 돼버려서 지금 숨어 있는 사람과 그리고 해제 의결 되기 전에 자기는 이게 될 줄 알고 지시를 해버린 사람으로 나뉜 것일 뿐인 아닌가. 네. 만약에 이렇다면 이 사람들 다 내란 공범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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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배운 사람으로서 지금 포교령 보십시오. 1호만 봐도 이거는 비상계엄 아니고 그 국회에 가서 지금 군 투입하고 국회의원들 끌어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비상계엄의 탈을 쓴 그냥 내란이거든요. 요건이 안 된다는 건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소방청장의 증언이지만 여기도 이제 나오지만 소방청이 그냥 가갖고 저희 전기 좀 끊으러 왔습니다. 저희 물 좀 끊으러 왔어. 이러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제가 뭐냐면 시설 장악이 돼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국회에 대한 단전 단수를 검토했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될 때 소방사령관이 그 시설을 가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국회에 대한 단전 단수를 하려면 그 시설을 장악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지시가 오늘 이게 워딩이 굉장히 소프트하게 나왔는데 언론사 장악 지시를 내렸던 거죠. 그러니까 그가 행안부 장관이 경찰과 소방을 갖고 있으니까 경찰이 가서 시설 장악을 하고 소방이 가서 그걸 끊어라 이렇게 지시를 한 정황인 그러면 거죠. 이거를 상상을 해보면 진짜 살벌한데 상상해보면 국회에 그때 거기는 막 뉴스가 다 몰려 있었으니까 국회의원들 막 담 넘어가고 군인들이 막 창문 깨고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그게 늦어져서 이게 만약에 언론사 단수가 진행이 됐다면 언론사의 기자분들이 그러면 막 뭐 경찰이 들어오고 하면 막았을 거 아니에요. 일단 몸으로 못 들어오게 막잖아요. 그러면 일단 단전 단수하고 끌어냈겠네요. 그렇죠. 똑같이 그런 창문 상황으로 깨고 됐겠죠.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서 기자 너 끌어내 하고 방송을 장악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그냥 공방송만 하는 거죠. 관 방송만 하는 거네요. 저는 이날은 회사 밖에 있었는데 저희 뭐 그
진짜 저희 편집국 단톡방에서 야 회사 들어왔으면 화장실 물도 안 내려갈 뻔했다 이렇게 농담을 했는데 듣고 나서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이 계획을 했다는 것 자체가 다 개헌법과 이 헌법 위반이다.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윤석열 멍청하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방금. 윤석열은 나름 치밀해요. 치밀해요. 구수는 했지만 사법시험 아무나 붙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나쁜 놈도 해본 놈이 한다고 제대로 한다고 검찰 때부터 자기 밑에 애들 다 어떻게 보면은 좀 안 좋은 일에 같이 엮여가지고 야 우리는 이거 같이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말 얼마나 잘 들었겠습니까. 한동훈도 마찬가지고 이번 계엄도 하나같이 다 이 동조 같이 공모 이런 걸 해서 다 엮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빨리 안 끝나는 게 거기서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들 엮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지난주 기사에 썼는데 이 지금 한남동 카르텔이에요. 한남동 카르텔. 네, 카르텔이 있는 거고. 그 말 딱 맞는 네, 것 같아요. 한남동 카르텔이 있는 거고 이게 카르텔이라는 말을 윤석열 대통령 내란 피의자 윤석열이 굉장히 잘 쓰는 말이었는데 카르텔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특정 이익을 위해서 뭉쳐 있는 조직이나 집단을 말하는 거예요. 한국적 용어로 말하면 그걸 범죄와 연루되면 범단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한남동 카르텔이 범단이다. 이렇게 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이 상황이 굉장히 유중하고 시급한 상황인 거죠. 맞아요. 이게 너무 힘든 상황인 게 적과 아군이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곳곳에 있는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속내를 까보면은 맞아. 내란에 공조했던 사람들이고 와, 뭐 그게 이런 사람들이고 너무 무서워요. 맞아요. 그리고 힘들고. 그 카르텔 그러니까 검사 때랑 진짜 똑같은 것 같아요. 그 카르텔 이용하다가 안 되는 것 같으면 바로 이제 여론전으로 여론몰이 계속 하잖아요. 윤석열 측이라고 하면서 윤갑근이가 계속 대도하는 소리 해가지고 여론전 하지 극우들 반응해주지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 문제일 뿐이지 정리는 된다. 근데 그 정리를 최대한 깔끔하게 한 명도 빠짐없이 하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뿐이다. 그렇게 보면 네. 되겠죠, 기자님? 네. 네. 오늘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이 이제 곽수산 목소리 왜 이렇게 작냐고 하시는데 제가 목소리 크게 하면 갈라지고 난리가 나서 오늘은 좀 이렇게 심야방송 라디오를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라디오 느낌으로. 본인의 보이스가 거기 맞는다. 네. 아니 뭐 라디오 고성국도 했는데 저도 못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하여튼 오늘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혹시 하고 싶은 이야기 마지막으로 있으십니까? 윤석열 체포를 위한 윤석열 체포 변호사단 활동은 계속됩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딴 거보다 저도 굉장히 힘들고 막 너무 화가 나는데 지치지 말고 정의는 승리하고 진실은 밝혀지니까 지치지 말고 끝까지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윤석열 체포 변호사단에게 정말 힘을 보태주고 싶은 분들이 좀 도와드릴 게 있다면 뭐 있어요? 아니면 그냥 관심을 가주시면 됩니까? 저희 이제 1인 시위 하다가 너무 위험해서 집회 신고를 아예 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같이 하실 수 있는 분은 한남동 볼보 빌딩 앞에 12시에서 1시 사이에 오시면 좀 좋아요. 매일? 예, 저희 매일 하고 있어요. 돌아가면서. 매일 하고 계십니다. 돌아가면서. 대단하시네.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옆에서 너무 위협을 많이 해서 좀 힘을 같이 하면 좋습니다. 아니면 중계하고 있는 유튜브라도 봐주시면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시부터 1시 매일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변호사분들이 야 이건 아닌데 싶어서 자발적으로 나와서 하시는 거잖아요. 네. 자,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 사건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의뢰인분들 너무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루빨리 정리가 돼서 많은 분들이 고생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더 웃으면서 드디어 잡혔습니다를 외칠 수 있길 다음 바랍니다. 주에 왔을 때는 꼭 체포가 된 상황이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뵈니까 진짜 우리 예측 네. 다음 주에는 와 기자님 그 끌려가는 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런 얘기 요거를 좀 하고 싶다. 네, 하고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기대와 그게 맞죠. 그게 맞죠. 다음 주에 되겠어요.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정당하게 발부된 영장인데 집행이 돼야죠. 네, 고맙습니다.